마세요. 예,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어. 걱정 마. 단 모의고사는 장담 못해. 모의고사는 수준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예. 자, 128페이지를 보면요, 직접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두 가지가 있죠. 자, 6번 줄 치세요. 중개의뢰인 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별표 하세요. 여러분들 직접거래가 중요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이 더 중요해.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때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자기가 살 집 어떻게? 사야 되고, 살 집을 살려면 지금 사는 집은, 그리고 여러분들 로망이 뭐야? 건물주면 임대사업 해야 돼, 그죠? 그럼 그게 뭐요? 다 거래야. 중개가 아니고 거래지. 자기가 중개를 한 거야? 거래를 한 거야? 거래를 해.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원래 개업공인중개사는 A와 B가 거래를 할 때 이걸 가운데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중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사람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동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누구야?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의뢰인의 차이점이 뭐야? 의뢰인은 그렇죠. 내 사무소로 찾아온 사람, 내 사무소로 찾아온 사람하고 거래하면 돼,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다고? 임대사업 할 적에,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다가 중개사무소 놓고 이거 내 빌딩이야? 그래서 내 손님 여기 찾아온 사람한테 내 빌딩 이거 들어가라고 임대해주면 돼, 안 돼? 내 사무소 문턱을 넘어온 사람한테 해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직접 거래야. 누구랑 하면 안 돼? 의뢰인 아닌 자와 거래해야 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다가 사무소 내야 돼. 자기 있으면 딴 데다 내놔야 돼. 그리고 여기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뭐 해야 돼? 임대사업 해야 돼. 자, 이거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접거래의 문제는요, 이게 금지 행위로서의 직접거래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누구랑 거래했는가가 중요하다니까. 자,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샀다. 금지 행위 아니야. 왜죠? 다른 사람의 의뢰인하고 했거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교차로를 보고 집을 구했다. 금지 행위 아니야. 예? 아닌 거야. 왜? 그렇죠.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직방 들어가서 집을 구했어. 금지 행위 아니야. 왜? 자기의 의뢰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누가 있냐면 중개보조원이, 누가? 자기 사무소에 찾아온 사람에게 집 시골에 있는 땅 팔았어. 금지 행위 아니야. 왜? 보조원조차도 아까 봤지만 금지 행위의 대상자였어요. 개소보였잖아. 근데 누구한테 했어? 의뢰인한테 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야? 그게 금지 행위라는 거요. 근데 요거 직접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야. 의뢰인의 이 범위에는 본인만 얘기한다, 아니면은 수임인이나 그리고 대리인도 포함된다. 포함된다요, 당연히. 누가냐면 본인이 오질 않고 누가 왔냐면 대리인이 왔어. 즉 신랑 집인데 마누라가 대신 왔어. 위임장 갖고 왔어.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샀어. 그러면
신랑한테 직접 산 거야, 위맨한테 산 거야? 그러니까 직접 거래 아니야. 그래도 직접 거래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의뢰인의 범위에는 본인만을 의미하고 대리인이나 수임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OX. 그래요. 그럼 이거 직접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남편 집을 팔았어. 남편 집을 팔았어. 직접 거래야 아니야? 예? 아니다. 가족의 물건은 직접 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야. A와 B가 거래하는데 뭐 했어? 다만 A가 누구였을 뿐이야? 남편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가족의 물건은 직접 거래다 아니다? 그거야. 됐어요? 이런 경우요. 여기 보십시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의뢰인이 10억짜리 토지를 갖고 왔어. 얼마짜리 토지요? 이 물건을 딱 분석하는 순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어. 왜? 물건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할 생각을 했다. 자기가 잡을 생각을 했다. 근데 문제는 현찰 10억을 동원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 불렀어. 이거 봐. B가 해가지고 둘이서 5억씩 냈어. 그래가지고 같이 샀어. 자, 요 사람 직접 거래다 아니다? 요 사람 직접 거래다 아니다? 왜? 자기 의뢰인이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뢰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범을 처벌한다, 공범 처벌 없다. 그 뜻인 거야. 아까 미수범, 공범, 그리고 과실범 처벌 없다 그랬죠? 하면서 내가 하겠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요사, 아예 없어요. 언니 목소리 이제 저기에 나온다. 그 뭐지? 인터넷에. 해도 돼. 뭐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돼요. 뭘 어때? 여기까지 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워. 별거 아니야. 누구랑?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거래야. 아까는 매매를 업으로 매매만이었잖아. 그래서 임대업도 됐죠? 근데 여기는 거래가 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살 집을 살 적에는 일단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직접 거래가 돼서는 안 돼. 예. 예. 그렇다니까. 뭘가? 이 사람은 금지행위. 이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돼요. 예. 왜? 공범까지 처벌한다. 공범 처벌은 없다. 요 사람만 금지행위라니까. 왜? 요 사람은 자기의 의뢰인과 이 사람은 자기의 의뢰인, 다른 사람의 의뢰인. 뭐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계약의 문제는 민법에 의해서 처리될 뿐이라니까. 민법에서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면 걸려. 근데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이 계약은 유효해. 단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1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징역살이 하잖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 선고는 자격이 취소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딴 자격증이야? 자격 취소되고 나서 그 다음날 딸까요? 3년 뒤에 따야 될까요? 수속할 거야 아마. 3년 동안 공부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왜 저기 한 거예요. 금지행위 무서운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뭘 대리해요? 일방 대리는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중개는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 대리는 되는데 쌍방 대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민법에서는요 원래 쌍방 대리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쌍방대리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어떤 게 쌍방대리냐는 어떻게 찾냐? 이렇게 찾아야 돼. 계약서 혼자 앉아서 쓰면 쌍방대리야. 계약서를 어떻게? 이런 거야.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이야. 매수인한테 그래. 오늘 계약서 쓰러 오십시오. 그랬더니 매수인이 뭐라 하느냐? 자기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써. 괜찮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매수인이. 대리야. 그래서 매도인한테 전화했더니 매도인이 그래. 바빠서 뭔 일 있으니까 알아서 좀 써달래. 그럼 잘 됐네요. 매수인도 못 온다는데 다음날 씁시다 할래? 아니면 써야 돼? 다음날 쓸까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들 절대 다음날 못 써. 왜?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내 물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다음날 분명히 오늘 저녁에 계약서 쓰기로 해놓고도 안 나타나. 왜? 심경의 변화가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 그냥 시달리다 보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혼자 앉아서 써버려. 왜? 거래계약서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당사자들 그냥 아무 목도장 찍어도 된다. 위임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사자 서명하고 거기에 이름 도장 찍는 날에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되면은 저기 조립식 도장 있어 없어? 지금 언니가 얘기하는가 봐. 그거야. 조립식 도장 줘.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박스 이렇게 요만한 박스인데 이거 딱 열어보면 여기에 가나다 뭐 해가지고 조립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끼면은 이름이 딱 돼. 이 조립식 도장 갖고 찍으면 돼. 된다 안 된다? 쌍방대리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방대리는 되는 거야. 근데 쌍방대리 하면 돼, 안 돼? 그게 금지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대리 하면 결국 몇 명 앉아서 써? 그건 쌍방대리야. 근데 때로는 이런 것도 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자기가 사. 매수인이야. 여기 누구냐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광고지 보고서 알게 된 분이야. 자, 그러면 직접 거래 아니야. 그래도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인데 저분이 그런 거야. 혼자서 써달래.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쌍방대리야, 그냥 일방대리야? 일방대리인데 몇 명이 앉아서 써? 이것도 쌍방대리다 아니다? 이다야. 이걸 뭐라고 하죠? 민법에선 자기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리인이 계약의 타방 당사자가 되는 것, 이걸 자기계약이라 그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약서 어떻게 하면? 혼자 앉아서 쓰면 뭐야? 그렇게 찾으면 돼. 쌍방대리 문제는. 그리고요, 이거야. 이행 단계에선 쌍방대리가 없다야. 자, 중개계약으로 중개가 출발해서 뭘 거쳐서?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냐면 중개라 그랬죠. 근데 거래가 있게 되면, 거래계약이 있게 되면 거래가 끝난 거야. 이제 거래가 시작해. 거래가 오히려 시작돼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안겨. 근데 이 이행은 중개다 아니다. 근데 이 이행 단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을 대리했을 때 이건 쌍방대리다 아니다. 이건 훌륭한 중개 서비스야. 이건 이행 단계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오늘 중도금 처리하는 날이야. 뭐 하는 날? 그래서 매수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중도금만 1억 정도가 필요하신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한대. 지금 병원을 가야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는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서 찾아갔어. 그래서 애를 병원에 실어주면서 매수인한테 전화한 거야. 계좌번호 달라고. 매도인한테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뭐냐면 자기 현찰로 좀 받아가야 된대, 상황상.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다고 해가지고서 현찰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 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한테 전화해서 찾아오시라고 내가 받아놨으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가까이 있는데 지금 좀 가고 싶래도 저희가 갈 수가 없대. 그럼 가까이 있으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옆에 골프장에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글로 갖다 주겠냐고, 갖다 주냐고. 오래. 그래서 직접 가서 갖다 줬어.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 매도인 쌍방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쌍방 대리로 3학년 3반으로 처벌받아야 돼. 훌륭한 중개 서비스야. 이행 단계에서는 쌍방 대리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거야. 그래서 쌍방 대리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찾으면 돼? 아니, 계약서를 어떻게? 혼자서 쓰면 쌍방 내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심지어 뭐까지도 포함돼? 자기계약. 어려워, 별거 아니야. 근데 안 한다 이런 거 다 한다. 야, 7번 봅시다. 7번은요 부동산이 거기 두 개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적혀 있냐면 탈세 등 관계법령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첫 번째 부동산이야. 두 번째 부동산은 뭐냐?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한 거고요. 뒤에 것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거 투기과열지역의 분양권 같은 거예요. 투기과열지역의 분양권 또는 뭐 조정지역 여기에 분양권은 중개한다 못한다? 일정 기간 동안 중개하는 게 금지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는데 그래서 안 한다 다 한다.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야.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요것들을 중개하는 행위가 뭐다? 금지행위라는 거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투기를 주장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죠. 근데 전매 차익 얘기가 있어 없어? 그러면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투기 주장행위다 아니다? 예? 이다. 왜? 안 적혀 있잖아. 전매 차익이라는 게 그 용어 속에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주장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앞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했다면 돈을 정말 쌔으로 돈을 담아갔어요. 10,000원짜리를 쌔으로. 쌔기 뭔지 아시오? 저기 대학 다닐 적에는요 그게 낭만이었어요. 책을 뭐냐면은 교재를 이렇게 등에다가 짊어지는 이렇게 생긴 건데 빨개 또는 파래.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줄이 당겨 있는데 까만 줄. 이걸 잡아당기면 여기 줄이 어떻게 돼요? 입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해고 여기다 책 두 권 해가지고 등에다 딱 지고 옆에다 뭐 들고? 통기타. 머리는 장발, 바지는 나팔. 그러고 다니던 시절에 우리 그러고 다녔어 여기. 근데 이 쌔구로다가 여기에다가 돈 넣고 다녔어. 개업공인중개사.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이거요. 2억에 달라고 물건을 의뢰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억? 그러면 내가 물주가 있어. 내 주변에. 돈 많은 물주들이 있어. 그러면 전화해. 2억짜리 물건 나왔는데 계약금 2천만 원만 쏘면 내가 2천 붙여줄게. 얼마 붙여줘? 2천 붙여준다는 거예요. 2천 쏘고 계약서만 해놔. 두 번째 물주한테 전화해. 잡으면 내가 2억 2천에 잡으면 내가 얼마? 2억 4천 2천 붙여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쏘게 만들어. 그리고 잡으라 그래. 또 세 번째 사람한테 잡아. 2억 6천 만들어줄게. 4천에 잡으면 2억 6천. 2억 2천에 잡으면 2억에 잡으면 2억 2천. 2억 2천에 잡으면 2억 4천. 2억 4천에 잡으면 2억 6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겠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실수요자를 물색을 하는 거야.
그러다 실수요자가 나타났어. 물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있어. 2억, 3억 넘는 건데 내가 한 2억 8천 해드릴게. 얼마? 2억 8천 해드릴게. 일단 저기 1억 8천 정도 미리 쏘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고, 그리고 계약서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취득세가 지금보다 굉장히 셌어요. 그래가지고선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사비까지 합치게 되면 한 6.7%, 거의 7% 가까이 내댔어요. 그러니까 되게 셌죠. 그러니까 그거 세금 많이 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 2억에 해. 얼마? 하고서 여러분들 명의자 바뀌었다고. 뭐 바뀌었다고? 명의자 바뀌었다고. 근데 올 필요는 없다고. 왜? 현찰 은행에다 넣어줄 테니까 서류는 내가 다 갖고 있고 명의자만 바뀌었다 그러고 하고선 계약서 어떻게? 2억에 쓰는 거야. 단 언니한테 양해했잖아. 2억 8천인데 얼마? 2억에 쓰자. 왜? 취득세 이런 세금들 절약하라고 하고서 어떻게? 계약을 해. 그러면서 나중에 정산하면 얼마 벌었어? 2천. 난 얼마? 여긴 2억 6천 해주면서 내가 얼마 팔았어? 2억 8천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2천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 2천씩 먹었으니까 나한테 돈 줘야지. 얼마 줄 거요? 그럼 내 다음번에 안 껴. 한 500은 줘야지. 해서 1인당 500씩 받아. 그럼 난 결국 거래하면서 2천 먹고 얼마 먹어? 그러니까 3,500. 언니들은 얼마씩? 묻습니다. 이분들 넘어갈 때마다 등기했어 안 했어?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 안 내? 그러니까 1,500이 뭐야? 그냥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하지. 2억짜리가 순식간에 얼마가 됐어? 투기조장행위예요. 등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근데 그 시절이 지금 오나요 안 오나요? 그 시절이 어떻게 와? 사장된 문구야 사실은요. 그 시절에는 일해서 돈 번 거야. 일해서. 그때 뭐 했어? 너무 어렸지. 그러게 지금 29이니 그 시절엔 너무 어렸죠. 그 시절에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떼돈 벌고 지금 빌딩 주지 진짜.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뭐요? 2억 2천에 내가 팔아줄 테니까 잡으시오 했거든. 2억에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급냉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 끌다가 간신히 2억에 팔고 말았어. 2천 붙여줬어 못 붙여줬어? 전매 차익이 있었다 없었다? 이 경우 나는 투기조장 행위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투기조장 행위를 했다는 거요. 왜? 이분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게 그 뜻이에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못 얻었다 할지라도 투기조장 행위에는 해당. 여기까지가 금지행위야. 그래서 부동산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서직상투는 3학년 3반. 기망행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 1학년 1반. 그리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저지른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고 일반인은 대상 아니야.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이 여러분들 금지행위 얘기로 어려워 별거 아니야. 어렵다고만 해봐라.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본윤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루는 건요, 이런 신의성실 원칙, 품위유지 원칙, 비밀준수 의무,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요 네 가지를 다뤄요. 자, 130페이지 기본윤리 법 제29조가 있죠. 예? 예, 130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기본윤리 29조를 보겠습니다. 29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누구는? 신의성실 원칙과 품위유지 의무는 개소의 의무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유지 의무는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은요,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단요, 여러분들 신의성실 원칙과 품위유지 의무는요, 개소보의 의무다, 개소의 의무다. 자, 그러면요, 2항을 볼까요? 2항. 누구는 이라고 출발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입니까? 예?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구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비밀준수 의무는 개소만의 의무가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라는 거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적혀있나 봐. 어디 적혀있어? 저 회색 박스 안에. 안 적혀있죠? 판례가 긍정한 거야. 법에 있어요, 없어요? 법에 안 적혀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는 법에 기술되어 있는 의무다. 판례가 긍정하는 의무다. 그러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판례는 왜 긍정하는가? 위임 유사설이에요.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둔다는 거예요. 뭐하고 유사해서? 자, 여기까지가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이걸 분석을 합니다. 절 좀 보십시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몇 문제 나올까 말까? 예. 그러면 수업할 필요 있어 없어? 예? 모르잖아. 그런데 여기 지니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만 이따위야. 앞으로는 이렇게 수업한다, 이렇게 안 한다. 예, 1월부터는 안 해요. 오늘만 합니다. 자, 일단 보십시다. 신의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는 같은 조항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달리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은 신의성실하게 살 수 있나요? 누구한테 제일 신의성실하지 못한가요? 정답이네. 나도 그래요.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제일 신의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거짓말 같은 건 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이켜 보니까 마누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예? 술 마시고 안 마셨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딴짓하고 있으면서도 바쁘다고 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은 거짓말하고, 그러고서 가능한 우리 와이프 얘기로는 그래. 틈만 나면은 집에서 벗어나려고 한대. 예. 집에 있으면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왜? 우리 와이프가 그런 것 같아요. 수동적 공격형. 절대로 있잖아, 막 쏴대면서 공격한 적은 없는데 와이프 옆에 있으면 괜히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한테 예를 들면, 집안 청소 좀 해. 이게 뭐야? 이렇게 안 하고, 집안이 너무 더러운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쁜 척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이걸 좀 빨래를 돌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요, 나한테? 난 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렇소.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도 안 왔는데 막 전화 온 척 하면서, 그래? 어딘데?
아 그래 그럼 나가야지 뭐 하면서 동창들이 전화 왔네. 그래서 나가.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내가 동창들한테 전화하지. 야 만나자. 좀 심하죠. 어쩌면 여러분들 신랑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요. 왜? 뭐 언제나 신이 성실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요.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이 성실하면 돼. 뭐 하면서? 예. 그래서 이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이 성실해. 그래서 이거 신이 성실하지 못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품위유지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로 언제나 항상 늘 꼭 반드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문 직업인이 아니야.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반드시 언제나 항상 늘이야 품위를 유지해야 돼. 근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품위 없어도 돼. 그리고 이 중개 관련 의무, 중개 업무, 중개보조는 업무를 수행해 아니면 보조만 해. 그러니까 신의 성실 안 해도 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애매하고 모호의 차이점이 뭐요? A라는 개념하고 B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이 영역을 많이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같지는 이럴 때 이걸 우리는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는 뭐냐? 바운드리가 부정확해요.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그 바운드리가 부정확한 걸 모 개념이라 그래요. 이 품위유지 의무는요 모 개념이야. 어떤 게 품위를 유지한 건지 애매해. 아니 모호해. 예, 모 개념이다 보니까 저런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바운드리가 정해져 있다, 부정확하다. 이런 거를 열린 조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린 개념으로다가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법에 이런 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왜? 나쁜 짓은 그죠? 아주 그 바운드리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들, 딸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하셨어? 근데 애가 아직 딸애 딸애가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 나쁜 짓이 아니야. 딸애 징역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그런 거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품위유지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직접 이런 거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금지행위도 뭐 같아 보여? 바운드리가 부정확한 것처럼 보이죠? 금지행위가 아니라 신의성실도. 근데 안 그래요. 신의성실은 뭐냐? 바운드리가 정확한데 크고 넓은 원리야. 그럼 신의성실은 왜 필요하냐? 이런 거요. 이 원칙하에 아까 본 우리 금지행위도 있는 거고, 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그 다음에 뭐 이중소속, 이중등록 금지의,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금지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양도되어 못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러한 조항들이 각각 조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역들
어떠한 조항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저런 영역들이 있죠.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조문을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조항을 계속 만들면 영역 다 메꿔 못 메꿔. 만들어봤자 못 메꿔요.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 개수는 메꾸지 못하는 개수가 더 많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법조항을 계속 만든다,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게 신의성질 원칙이야. 그래서 신의성질 원칙은 품위의지와는 달리 바운더리가 정확해. 그래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이 조항에 의해서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요. 아까 봤지만 신의성실과 품위의지 의무는 조항을 달리 하나요? 같은 조항에 있나요? 같은 조항에 있죠. 그러니까 그냥 신의성실 품위의지 의무 위반 시에는 이라고 시험에 나오면은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 업무정지 처분 물을 수 있다가 답이고, 요것만 물어볼 때 품위의지 의무 위반이라고 물어봤을 땐 그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 다음 비밀준수 의무요. 뭐요? 여러분들 비밀은 지키는데 맛이 있는 거요? 까발리는데 맛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비밀 지키라면 지킬까요? 숨 막혀 죽을까요? 그래요. 모든 비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뭐냐?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국한해요. 모든 비밀이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저거 기억하는 거야. 모든 비밀 아니야. 어떤 비밀? 업무상 알게 된 그 비밀만 지키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 민법에 있잖아. 기본적인 시효제도가 있잖아. 뭐 이런 거죠.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죠?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비밀 언제까지 지키냐는 거야. 안 떠 있으면은 그 시효제도가 여기 적용될지도 모를까 봐 써놨어. 그 직을 떠난 이후에도 또한 같다. 그런가 아닌가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못 찾았어? 기본윤리 법 29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의 맨 끝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야? 예? 언제까지요? 그래요. 무덤까지 지켜야 될 의무예요. 자, 정리합시다. 비밀준수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 다음 모든 비밀이 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언제까지 지킨다? 직을 떠난 이후에도 또한 지켜야 돼. 무덤까지 갖고 와야 돼.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한 조항이 있어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뭐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익 형량설이에요. 뭐라고요? 예,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법익을 저울질해서 큰 쪽을 택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죠. 그죠? 예. 여러분들 학개론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회비용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 최대값, 그게 기회비용이야. 어이. 누가 저기 남자 배우들 중에서, 배우나 탤런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예. 소지섭?
그러면 이런 거죠. 신랑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소지섭을 택할 수는 없게 됐죠. 아니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이런 거야. 즉 뭐냐면은 신랑하고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 바람에 소지섭을 택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내 신랑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다? 소지섭.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중에 무슨 값? 최대값이니까. 소지섭이 신랑의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내 신랑한테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응, 잘해야 되겠죠. 네, 소지섭 대하듯 해야지. 뭐 그런 게 이제 기회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놓여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든 B든 이쪽을 선택해도 잘못이 죄고 이쪽을 선택해도 죄야.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 이럴 적에는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더 큰 죄, 그러니까 덜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더 큰 죄가 된 쪽을 배제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배가 언니들 이제 돈 많이 벌 거 아니요. 이걸 가지고서 빌딩 있고 그러다 보면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 뭐? 근데 배가 난파된 거야. 근데 구명 보트 하나 잡았는데 여기 딱 2명 타. 몇 명이 타? 여기서 나는 탔는데 지금 밖에서 신랑하고 애하고 허부적거려. 근데 한 명밖에 못 태워. 누구 태울래? 뭐 그저 선택에 뭐 여지도 없지요. 그죠? 그러잖아. 남자들한테 물으면 달라져요. 남자들은 애라고 안 그래요. 사장님 누구 태우실래요? 그 마누라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러잖아. 왜 박수 치드리니까 박수도 안 쳐줘요. 아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적에 봐. 여기 애를 태우려는데 신랑도 막 와 일로. 그래 못 오게 막 막았어. 그럼 신랑에 대한 살인죄야 아니야? 그죠? 이거 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익 형량설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이런 문제예요. 즉 A가 매도인이고요, B가 매수인인데 이 매도인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을 매수인한테 이야기하자니 매도인에게 대한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고, 얘기를 안 하자니 매수인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위반될 수가 있어요. 이럴 적에는 어떤 의무를 택한다? 확인 설명과 신의 성실 의무가 더 크고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의 비밀을 누설했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에는 제외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은 어떤 거냐? 선소한 증인의 문제예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그 법정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을 까발렸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죄다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비밀준수 의무 위반 시에는 1학년 1반이요. 몇 학년 몇 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요. 이게 중개사법의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예요. 뭐라고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됐어요? 딱 요거 하나야. 자, 이건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냐면 이거요. 여러분들 자, 남의 비밀을 잠깐 얘기해. 입 한번 빵긋
올렸는데 1학년 1반이래.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래. 이게 가벼워, 너무 무거워. 이게 있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이게 사실은 형평이 안 맞아요. 비밀 조금 얘기한 걸 갖고서 그걸 왜 그러냐, 요게 법이 아주 약은 거요. 뭐냐, 이거를 1학년 1반으로 강하게 하면서 자, 이런 거 막 화가 나가지고 난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인격 모욕당했어 하고서 검찰에 고발했던 친구가 법정 가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나 저 사람 처벌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나 저 사람 처벌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야. 그러면 처벌 안 받아.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승질내고 욕하면서 법원에 검찰에 고발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처벌받기 원하지 않는데 왜 그래?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찾아갔어. 그냥 찾아갔어. 사과 바구니 들고 갔어. 그래서 뭐 하려고? 사과하려고. 근데 사과 바구니엔 사과만 있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의사불벌죄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놓고 합의 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이거 하나야. 중개사법. 이게요, 중개사법의 행정형벌이 3학년 3반 1학년 1반 합치면 한 20개 돼요. 근데 그 중에 반의사불벌죄는 뭐 하나다? 비밀준수의무 위반이었죠. 정리합시다. 비밀준수의무 위반은 절 좀 모셔. 대상자는 누구야? 개소야, 개소, 보유. 그래요. 그 다음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래요. 근데 모든 비밀이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국한돼. 그런데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도 지켜야 돼. 그때 예외적으로 안 지켜도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익 형량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위반 시에는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이요. 근데 유일하게 뭐라고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법에 있다 없다? 뭐가 긍정했다고요? 판례가 긍정했어요.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하고 1시간 수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만 기억하세요. 얘는 그러니까 위반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손배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업무정지다 아니다? 예? 법에 안 적혀 있는데 무슨 업무정지야? 업무정지다 아니다? 업무정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왜 긍정했냐? 쟤를 손해배상 묻기 위해서. 뭐 하려고? 손해배상 묻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신의성실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그거는 하도록 합시다. 그저 시험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이런 것들만 알면 되고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하고 이걸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신의성실 품위유지 의무 누구의 의무? 개소. 비밀준수 의무는 개소보. 달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 시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위반 시에 업무정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법에 있어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판례가 인정했어. 그죠? 근데 업무정지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준수 의무는 누구의 의무? 그래요. 몇 학년 몇 반? 모든 비밀? 언제까지? 고생하셨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